VOA 세계뉴스입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어제 실시된 대선에서 3연임에 성공했다고 베네수엘라 선거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그러나 야권의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르티아 후보는 개표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마두로 후보의 당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선거 당국은 마두로 대통령이 51.2%를 득표해 44.2%를 얻은 경쟁자 곤살레스 후보를 누르고 3연임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번 선거는 투명했다면서 베네수엘라 국민과 세계 앞에서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의 재선 대통령은 나 니콜라스 마두로 모로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와 안정, 정의가 있을 것이며 법을 위한 평화와 존경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곤살레스 후보는 투표 당일 출구조사 결과 자신이 70%가량의 지지를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투표일에 규칙 위반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화해와 평화적 변화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우리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고 국민의 뜻이 존중될 때까지 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발표된 결과가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지나 투표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도 유권자의 의지가 존중돼야 한다면서 자세한 투개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선거 과정의 투명성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이웃나라인 콜롬비아와 칠레 정부는 이번 선거에 대한 검증과 독립적 조사를 촉구한 반면 온두라스와 볼리비아, 니카라과, 러시아, 중국 등은 마두로 대통령의 당선을 인정하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내 권위주의가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 비판자들을 감금하고 반대파를 괴롭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중국을 공식 방문 중인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2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베이징 갸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이날 열린 시 주석과의 회담 뒤 기자들에게 국제적 불안정이 커지고 있으며 중국은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대화 상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국이 안정 유지와 평화 보장을 위해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탈리아 총리실은 멜로니 총리와 시 주석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 고조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시 주석은 멜로니 총리에게 두 나라가 중국의 고대 실크로드 양단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협력, 개방, 포용, 상호학습부가 이익이라는 실크로드 정신은 중국과 이탈리아가 공유하는 보배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한 세기간 볼 수 없었던 국제적 변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각국은 연결성과 통합을 바탕으로 전진하거나 폐쇄와 분열로 분리 후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멜로니 총리는 28일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총리 취임 뒤 처음으로 이루어진 이번 방중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양국 간 협력을 재개하려는 의지의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멜로니 총리의 중국 방문은 주요 7개국 중 유일하게 중국의 1대1로 구상에 가입했던 이탈리아가 지난해 12월 이 구상에서 탈퇴를 선언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내 이슬람 무장 조직 헤즈볼라에 드론을 이용한 보복 공습을 가해 최소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다고 레바논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헤즈볼라가 지난 27일 이스라엘이 시료 지배하고 있는 양국 접경 골란 고원 지역에 로켓 공격을 가해 마즈달 샴스 마을의 축구장에서 경기 중이던 어린이 12명이 사망한 데 대응한 것입니다.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에는 탄도 중량 50kg짜리 파라크-1 이란제 로켓이 사용됐다고 이스라엘군이 어제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는 골란 고원에 대한 공격은 해당 지역 내 이스라엘 군사 목표물을 겨냥한 것이었다면서 어린이들을 겨냥했다는 이스라엘군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전신의 각은 어제 헤즈볼라의 공격에 대한 대응 방식과 시기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정부가 결정하도록 승인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공항에서는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비해 각종 항공편 운항이 다음 달 5일까지 중단되는 등 취소, 지연 사태가 잇따랐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쿼드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도쿄에서 이스라엘의 자위권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강조하면서도 갈등이 확산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9일 월요일 VOA 뉴스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연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는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미한일 3국 국방장관들은 미한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에 대한 협력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백악관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국방 관계에 대해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는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군사적 충돌 방지와 긴장 완화 논의에 관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외교를 통해서만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적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 비 오고 평안도와 함경도는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6에서 27도, 최고기온 24에서 35도,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한일 세 나라가 안보협력 제도화를 위한 문서에 처음 공동 서명함으로써 삼국 협력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세 나라 간 협력 범위를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한 데 주목하고 있는데요.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먼저 이번에 미한일 국방장관이 서명한 미한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 핵심 내용과 의미 짚어주시죠. 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 기아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28일 도쿄에서 서명한 각서는 세 나라 안보협력의 기본 방향과 정책 지침을 제공한 최초의 문서라고 하겠습니다. 그 목적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영내 도전과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을 통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전 보장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각서는 이를 위해 3국 국방장관 회의, 합참의장 회의, 안보회의 등 고위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단연간의 3자 훈련 계획에 기반을 두고 프리덤 엣지 등 3자 훈련을 정례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각서 서명은 유동적인 안보 환경 속에서 3국 안보 협력이 지속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김 기자, 이번에 서명한 문서가 협력 각서라고 돼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네, 한국 국방부와 전문가들은 협력각서가 양해각서와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양해각서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근거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두진호 박사입니다. 문서 자체가 물론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MOU라고 하는 양해각서보다는 한 차원 높은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굳건한 안보협력을 지향하는 차원에서는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원식 장관은 회담 뒤 도쿄의 한국 대사관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협력각서는 첫 출발의 의미라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미일 장관이 공식적으로 서명한 문서로 3국이 신의 원칙에 따라 지키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진호 박사는 3국 안보협력 제도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북러 간 급속한 군사 밀착에 대응하고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고립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 등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들에도 대비한 조치로 풀이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문서 서명은 북한의 핵 위협 대응 차원에선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네, 신원식 장관은 러북 간 군사협력 등 동북아 정세가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한국의 평화를 지키는데 한국의 자주적인 능력과 한미 동맹 등이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는 북한의 핵을 억제하고 또 좀 더 진척되면 북한을 비핵화로 나아가게 하는 동인도 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특히 미한일이 프리덤 엣지와 같은 3자 합동훈련을 정례화한 데 의미가 크다면서 미한일의 협력 수준이 북중러의 수준을 뛰어넘어 압도적인 대북 억지력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강화로 북중러 강화를 통해서 대응을 하려 했는데 북중러는 한미일 수준은 절대 강화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인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한미일은 북한 핵위협에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김정은이 직접 반응을 하는 걸 보면 이게 얼마나 민감하게 억제가 걸린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3자 군사훈련 정례화는 중국을 자극하면서 영내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위 이제 동북아에서의 한미일의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하는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북한도 좀 더 호전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 그리고 북중 간에 또 북러 간에 또 3자 간에 다양한 방식의 협력 구도를 자극하거나 조장할 가능성 역시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네, 협력 각서 내용 가운데 3국의 협력 범위를 특정한 게 눈에 띄는 대목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네, 협력각서는 3국의 안보 협력 범위를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로 특정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인태지역 너머라는 게 사실상 유럽과 중동 등을 포괄하는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단순히 이제 대북이 아니라 인도 태평양, 그다음에 그걸 넘어서는 지역까지, 나토와의 협력까지 다 염두에 둘 수 있는 지역적인 범위에서의 어떤 협력을 얘기했다는 게 내용적으로는 주목할 만한 게 아닌가 싶고. 주진호 박사는 미한일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협력을 추구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했다며 세 나라가 글로벌 차원의 안보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장영석 박사는 미한일 협력 범위가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될 경우 미한일 대 북중러의 대립구도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북한은 이런 상황을 유도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그리고 29일 한국 국가정보원이 북한 관련 최근 동향을 국회에 보고했다는데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한국 국정원은 오늘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러 간 새 조약에 대해 1961년 당시 소련과 북한과의 동맹 수준에 달하는 조약으로 복원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보위 전체 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국정원은 러북은 유사시 상호 원조 조항을 포함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해 양국 관계 전반을 획기적으로 격상시키는 법적 토대를 마련할 걸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러시아 측은 북한에 군사 대표단을 파견하거나 검찰총장이 북한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고, 신종 코로나 이후 중단된 라선 지역 관광도 4년 만에 재개돼 현재까지 300여 명이 북한을 관광했다며, 북한 측은 군사교육과 해군 대표단 파견을 통해 군사교류 기반을 다지며 건설, 임가공, 농업 분야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로의 송출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상 등과 관련한 보고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몸무게가 140kg에 달하고 체질량 지수가 정상 기준 25를 크게 초과한 40 중반에 달하는 초고도 비만 상태로 심장질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0대 초반부터 고혈압, 당뇨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현 건강 상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가족력인 심혈관 계통 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면밀하게 추적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특히 김정은이 기존 복용 약제가 아닌 다른 약제도 찾고 있는 동향이 포착됐다며 기존 약으로만 다스리기 어려운 상황도 일부 있지 않겠느냐는 추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에 대해서도 보고가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둘째 딸 김주애가 북한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은 김주애를 현 시점에 유력한 후계자로 암시하며 후계자 수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어린 김주애에 대한 주민 반응을 의식해 선전 수위와 대외 노출 빈도를 조정하면서 비공개 활동을 병행해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김주애는 과거 약 60% 이상 활동이 군사 분야 활동에 아버지와 함께 다니는 일정이었고, 매우 부분적으로 경제 활동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후계자나 수령에 대해서만 쓰는 향도라는 표현을 쓰는 걸로 봐서 상당한 정도의 후계자 구도가 어느 정도 굳혀져 가는 게 아니냐고 전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정원은 다만 아직은 다른 형제가 나설 가능성과 최종적으로 후계자로 확정하진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해서 후계자가 바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진 않는다고 보고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백악관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국방 관계에 대해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는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25일 북한의 테러 무기 지원을 언급하며 북러 간 협력 심화를 지적했습니다. Certainly watched with concern the burgeoning defense relationships between Russia and China,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The way that it's manifested. 커비 보좌관은 이날 BOA 뉴스센터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러시아와 중국 간 국방 관계가 급성장하는 것을 우려 속에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기업이 일부 러시아 시스템에 부품을 제공하고 있고 북한은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당연히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우리는 이들 국가들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we have and will continue to take the appropriate action to make sure that these countries.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심화 정황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가 넘는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당국도 지난 1월과 2월 러시아가 북한제 미사일을 사용해 우크라이나 지역을 공격했다고 밝혔고 백악관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은 러시아에 정보와 역량을 제공하고 북한 및 다른 나라와 협력해 러시아를 돕는다면 그에 따른 결과로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도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과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이고 정당한 이유 없는 전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반면 러시아와 북한은 국제사회가 이처럼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무기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주 유엔 러시아 대사는 지난 6월 28일 북러 무기 거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북러 무기 거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습니다. 김남혁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3등 서기관도 지난 2월 유엔 총회 회의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러, 중러 협력 심화 움직임은 매우 분명하다며 크게 우려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국무부 출신의 토머스 신킨 알스트리트 연구소 정책국장은 2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러시아가 지난 6개월간 북한으로부터 152mm 포탄과 122mm 다연장 로켓 발사대 및 탄약, 재래식 무기 수천 컨테이너를 수입한 것이 이미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됐다고 말했습니다. Russia has been importing from North Korea weapons, thousands of containers. 이어 그 대가로 북한은 러시아의 첨단 우주 및 무기 기술 연구 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는 심각한 우려 사안이며 양국 관계가 실제로 강화되고 있다는 징후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양국이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석유 제품 거래를 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국제 무대에서 대북 제재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도 같은 움직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북한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들이려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China and Russia are increasingly deepening their cooperation and edging 동시에 closer and 중국과 closer 러시아는 to 점점 더 협력을 심화하고 있으며 더욱 완전한 군사 협력에도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양국 모두 미국과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과 우방들을 방해하는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영내 동맹국들은 북한과 러시아의 지속적인 군사적 결속과 중러 간 협력 움직임에 예의주시하면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군사적 충돌 방지와 긴장 완화 논의에 관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외교를 통해서만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우리는 북한과 관여하고 침략을 억제하며 북한의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조율하는 최상의 방안에 관해 한국과 다른 동맹국들과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워싱턴에서 이뤄진 미한 북핵 협의와 관련한 VOA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과의 소통을 추구하는 데 있어 한국 및 다른 동맹국들과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오판과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의도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군사적 충돌 방지와 긴장 완화뿐 아니라 다른 교류에 대한 논의에 관여할 것을 독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외교를 통해서만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조정관은 지난 15일 VOA에 외교를 거부하고 미사일 발사와 한국에 대한 위협적인 언행을 일삼는 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 북한 자신 외에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세스 베일리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워싱턴에서 한국의 이준일 한반도 정책국장을 만나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뿐만 아니라 오물풍선 살포, GPS 교란과 같은 복합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은 북한이 도발 등 일체의 불안정 조성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미가 제안한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러브기 무기거래, 대북정제유 공급 등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각종 군사 경제 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 평화,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무장관들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준수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미한일과 북중러, 아세안 회원국 외교수장이 한자리에 모인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RF가 막을 내린 가운데 미국과 한국 등은 북러 간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세안 회원국 외무장관들이 27일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장관들은 이날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 뒤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최근 한반도 상황 전개에 우려를 표명하고 비핵화된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관련국 간 평화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걱정스러운 상황 전개인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급증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 고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의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준수와 관련 당사국 간 평화적 대화, 비핵화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촉구했으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오스 비엔티엔에선 26일부터 28일까지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등이 열렸습니다. 이에 따라 아세안 10개 국가와 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의 외무장관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18년까지 외무상을 보냈던 북한은 현지 대사를 파견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의장에는 최선희 외무상 대신 리영철 주 라오스 북한 대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지 언론은 리 대사가 행사장 등에서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과 몇 차례 마주쳤지만 조 대사의 인사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조 장관은 27일 열린 아세안과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조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러시아와 불법 군사협력으로 한반도와 영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며 아세안과 한중일 회원국들이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하지 않으리라는 단호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하루 전인 26일에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의 도발과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에 따른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도 약식으로 회동하며
북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여러 나라 외무장관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이번 회의 기간 각국은 치열한 외교전을 벌였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7일 왕이 부장과 회동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동맹 및 파트너와 함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향한 비전을 진전시킬 것을 왕이 부장에게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타이완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안정한 행동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왕이 부장과 논의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세계 77개국과 유럽연합이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개발과 긴장 고조 행위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절대 핵 보유국 지위를 보유할 수 없다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제네바에서 열린 2026년 핵확산금지 조약 11차 평가회의 준비위원회 5째 회의에서 미한일 등 77개국과 유럽연합이 핵개발 등 북한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카밀 푸티 프랑스 군축대사가 이날 회의에서 대표로 공동성명을 낭독했습니다. 푸티 대사는 우리는 NPT 당사국으로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계속해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주변국의 안전과 주권을 위협하며 영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는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북한이 취하고 있는 지속적인 긴장 고조 행동들을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States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continue to express deep concern over the DPRK's 푸티 대사는 또한 북한의 지속적인 핵활동 참여를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의 그 같은 활동과 핵시설을 확장 또는 개조하려는 모든 노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신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 유예를 포기하고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킨 것은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및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실험을 개탄하며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의미 있는 외교에 참여하고 비핵화 목표를 향한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Call upon the DPRK to engage in meaningful diplomacy and return to negotiations towards this goal.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모든 관련 파트너와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푸티 대사는 우리는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으로부터의 잠재적인 확산에 대해 엄격한 경계를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성실하고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재강조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비확산 약속을 준수하고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우리는 국제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에 전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이번 공동성명에 대한 입장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이 자위권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미국의 애덤 샤이먼 핵 비확산 담당 특별대표는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이 평화와 안정에 역행하고 영내 긴장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서로 협력하고 조율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Furthermore, Russia and the PRC are expanding and diversifying their nuclear weapons arsenals. showing little or no interest in arms control. 사이먼 특별대표는 2003년 북한이 NPT 탈퇴 이후 4번의 평가회의가 개최됐지만 다른 국가들의 유사 행동을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대북 제재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유 대표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겨냥한 제재는 관련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유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상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반하는 북러 간의 군사협력 확대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하고 특히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무기 이전과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군사 지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이우아수시 오스트리아 주재 일본 대사는 북한은 핵과 미사일 활동을 강화하고 NPT를 포함한 국제 비확산 체제에 노골적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준비위원회가 북한과 국제사회에 다음과 같은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중 하나는 북한의 핵무기와 모든 현존하는 대량 살상 무기 및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과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의 폐기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고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이 조속히 NPT와 IAEA 안전 조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NPT 평가회의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들이 조약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개최하는 국제회의로 5년마다 개최됩니다. 제11차 NPT 평가회의는 2026년 개최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3차례의 준비위원회가 열립니다. 22일 개막한 제2차 준비위원회는 8월 2일까지 계속됩니다. 지난해 열린 준비위원회에선 이란의 반대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을 지적한 의장 요약문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22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0차 NPT 평가회의에선 지난 2015년 9차 회의에 이어 처음으로 2회 연속 최종 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한 채 종료됐습니다. NPT 평가회의는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어 최종 선언문이 채택되려면 191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하는데 러시아가 반대한 겁니다. 앞서 2010년 열린 8차 평가회의에선 북한의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최종 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1985년 NPT에 가입한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가 공개되지 않은 두 곳의 영변핵 시설에 대한 특별 사찰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19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NPT 탈퇴를 유보했지만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자 2003년 1월 또다시 일방적으로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이 북한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가입을 미북 합의에 포함해야 한다는 문구가 담긴 법안을 2025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안 수정안으로 최근 본회의에 제출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2024 군비 제한 대화 서두르기라고 명명된 이 법안에서 북한은 1998년 이후 핵폭발 실험을 실시한 유일한 국가인 만큼 대통령은 북한 정부가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북한의 CTBT 가입을 최종 합의의 구성 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회담에서 미북 간의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한국전쟁 참전 유해 송환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미북 대화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CTBT에는 187개국이 서명했으며 178개국이 비준했지만 아직 발효되지 못했습니다. CTBT가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선 핵기술을 보유한 44개국 모두가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 44개국 중 미국과 중국, 이집트, 이란, 이스라엘은 조약에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는 않았으며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은 아예 조약에 서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탈북 청년들이 정전협정 7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산화한 참전 용사들을 기렸습니다. 특히 이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자신들이 누리는 자유도 없었을 것이라며 이런 가치를 북한에도 전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탈북 청년들이야말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촉진할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 청년 9명이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열린 정전협정 71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재단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가족을 비롯해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과 조현동 주미한국대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탈북 청년들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헌화하고 추모재단 부이사장인 리처드 딘 미 육군 예비역 대령으로부터 공원 조성의 의미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현승 글로벌 평화재단 연구원은 전혀 모르는 나라에서 피 흘려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준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헌화하게 됐다면서 저도 북한군이었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고통을 공유하고 희생을 기리기 위해 참배를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북한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 출신인 리정호 씨의 아들로 북한인민군 총참모부 작전국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이 연구원은 또 북한에도 조선전쟁 기념비가 있지만 김일성 한 사람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면 이곳에는 참전용사 한 사람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어 기리는 것이 북한과 대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조선전쟁 기념비는 오직 한 사람의 그 용도만을 비추기 위해서 지어진 기념비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 김일성에 의해서 된 건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 100개의 패널에 그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을 다 새기고 어느 한 사람의 위대한 업적이 아니고 정말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미국 브랜다이스 대학원에서 수학 중인 장은숙 씨는 북한에선 한국 전쟁에 대해 미국이 한국과 함께 북한을 침범했다고 배웠다면서 현장에 와서 제대로 된 역사를 보니까 그 반대였고 오히려 북한이 정말 몹쓸 짓을 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장 씨는 또 북한의 형제 자매들이 탈북민들이 이곳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머리를 한 방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 들 것이라며 북한의 외부 세계의 정보가 더 많이 유입되면 엄청난 의식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 북한 정권이 어떻게 지금까지 자신들을 교묘하게 속여왔고 세뇌를 시켜왔는지를 북한 주민들이 깨닫게 된다면 정말 북한 내에서 엄청난 주민들의 의식 변화가 일어나고 또 혁명까지도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에서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 증언했던 탈북 청년 김금혁 씨는 참전 용사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자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이곳에 와서 또 한국전쟁에서 헌신하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 도리에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드리는 도리라는 것은 결국은 저분들이 없었다면은 지금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그 자유가 결코 존재했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김 씨는 이어 전쟁의 상흔이 여전히 우리 한반도를 괴롭히고 있다면서 남북한은 모두 경험한 우리 탈북 청년들이 나서서 그 상처를 치유하고 자유의 소중함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재단 이사장인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행사 뒤 VOA와 만나 탈북 청년들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럴리 이사장은 분명히 그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존중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라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탈북 청년들은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한국과 여러 민주주의 나라에 퍼져 있다면서 그들은 북한에서의 경험뿐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말하는 목소리가 자유를 보장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learly they're here because they respect freedom and democracy. And the only way that you stimulate freedom and democracy are by people who desire that and spread the world. 틸럴리 이사장은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과 관련해선 북한 정권의 핵 개발과 인권 유린 때문에 항상 위험하지만 미한 동맹의 힘이 훨씬 더 강하고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강하다면서 우리는 힘과 억지력, 연합훈련을 통해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갑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틸럴리 이사장은 앞서 기념사에서 내셔널몰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기념공원은 철통 같은 미한 동맹을 대표한다며 이 공원은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인 론 트웬티 씨는 이날 VOA에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었는데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 없었다며 그들이 이룬 성과는 정말 기적이었다며 제가 한국전쟁에서 본 것은 온통 검은색, 흰색, 회색뿐이었고 모든 것이 황폐해져서 울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김씨 일가가 하는 짓을 보면 북한의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알 수 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의 탈출은 정말 대단한 일이며 이제 탈북민들이 삶의 자유를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돼 정말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But the defectors is another story altogether. That is amazing. And I'm so glad they now have freedom in their life and can move on. 조현동 주미 한국 대사는 이날 행사 뒤 BOA와 만나 탈북 청년들의 이날 헌화와 분향은 통일 한국의 미래에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정전 71주년을 기념하는 날인데
우리 탈북 청소년들이 이 자리에 같이 참여했다는 것은 정말 특별히 더 감동이 있고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조 대사는 또 미국에서 성공적인 삶을 이뤄나가고 있는 탈북 청년들의 모습이 북한 주민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여기서 자유롭고 또 자기들의 꿈을 이루며 사는 모습을 보면 많은 북한의 주민들이 아마 외부 세계를 더욱 동경하고 또 많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 대사는 이날 기념사에서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한미 동맹의 토대는 한국 전쟁에서 싸우고 숨진 용사들이라며 한미 동맹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날 같은 평화와 번영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중국인을 제재한 데 대해 중국이 일방적 제재라며 반발했습니다. 국무부는 제재가 국제사회의 조율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반박하며 중국도 대북 제재 결의를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류펑이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26일 중국은 중국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와 확대 관할권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류 대변인은 지난 24일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우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물품 조달에 관여한 중국인 6명과 중국 기업 5곳을 제재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는 항상 북한에 대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하며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 왔다면서 중국 국민과 기업들이 이러한 결의 위반 활동에 관여하는 것도 허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류 대변인이 언급한 확대 관할권은 특정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원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류 대변인은 또 안보리 대북 결의에는 제재뿐 아니라 대화도 포함되어 있다며 중국은 이러한 결의에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이행을 지지하며 제재만 강조하고 대화를 경시하는 선별적 접근 방식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18년 이후 한반도 문제 해결 프로세스가 정체된 것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북한의 정당한 우려를 무시한 데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중단하고 의미 있는 대화 재개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제재가 특정국을 겨냥한 것이 아닌 불법성에 초점을 맞춘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중국의 반박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국적에 관계없이 불법적인 북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모든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하도록 압박을 가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조율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대북 제재의 유효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불평 대신 의무 이행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을 거부하며 중국과 러시아가 스스로 찬성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는 유엔 및 북한 주변국과의 외교를 통해 모든 회원국들이 이를 이행하도록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을 돕는 중국인 조력자들을 제재한 것에 대해 앤서니 루제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최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과 중국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We have a circumstance where, North Korea needs items that for their programs.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자신들의 프로그램 진전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를 완전히 차단하거나 직접적으로 막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행정부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통해 북한과 중국 모두가 다른 결정을 내리도록 강제하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의 제재가 더욱 강력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으로 들어오는 물품을 겨냥하는 것이 아닌 북한의 돈줄이나 유통 경로를 옥죄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UN 고문방지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탈북민 관련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계속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에 대한 합동 신문을 최대한 짧게 진행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UN 고문방지위원회가 26일 발표한 한국에 대한 제6차 심의 최종 견해에서 탈북민의 권리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국은 앞서 이달 초 고문방지협약 이행과 관련해 2017년 이후 7년 만에 고문방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위원회는 최종 견해에서 검토 기간 발생한 탈북민 송환 사례와 관련해 한국 대표단이 향후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모두 수용하며 추방을 방지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서 탈출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탈북민의 범죄 혐의 여부나 탈북 의사의 진정성 여부와 관계없이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따라 고문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국가로 이들이 추방, 송환 또는 인도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앞서 위원회에 제출한 추가 답변서를 통해 우리 정부는 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이라도 정부의 보호를 희망할 경우 모두 수용하고 이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선 형사 절차 등 한국의 사법 체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탈북민을 수용한다는 원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임 정부는 당시 한국에 온 탈북 어민 2명이 동료 12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면서 사법 절차 없이 북한으로 송환했었습니다. 이후 고문방지 특별보호관 등 유엔 특별보호관들과 조약기구들, 국제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법을 어기고 탈북민들을 북송했다며 서한 등을 통해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문재인 전임 정부는 2020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낸 북송 우려 관련 답변서에서 국민 생활과 안전이 침해될 위험성 등을 들며 탈북 어민 송환은 고문방지협약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한국에선 이에 대한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제1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 기념사를 통해 탈북민들을 절대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문방지위원회는 이번 최종 견해에서 한국 정부가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들에 대한 합동신문 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축소했지만 여전히 예외 조항이 있고 변호인 접견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들에 대한 자유 박탈이 가능한 한 최단 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하며 정해진 법적 최대치를 절대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최종 견해에서 한국이 강제실종 방지협약 등 국제인권협약을 추가로 비준하고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권고 부분에선 구금시설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접근을 강화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 등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며 사형제 폐지도 검토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고문방지위원회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즉 고문방지협약을 당사국들이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기구입니다. 한국은 1995년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지만 북한은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VOA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는 비 오겠습니다. 평안도와 함경도도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6에서 27도, 최고 기온은 24에서 35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흐리고 가끔 또는 한때 비 오겠습니다.
평양은 최저 25도, 최고 32도. 안주는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최저 24도, 최고 30도. 남포 최저 25도, 최고 31도. 평안북도 자강도 지역 대부분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신의주는 최저 24도에서 최고 30도. 수풍은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최저 24도, 최고 31도 되겠습니다. 강계 최저 23도, 최고 31도.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해주는 하루 종일 구름만 많겠습니다. 최저 25도에서 최고 31도 되겠습니다. 용년 최저 24도, 최고 31도. 개성 최저 25도, 최고 30도. 사리원 최저 25도, 최고 32도. 신계 최저 24도, 최고 31도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오전에는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함흥 최저 24도, 최고 35도. 장진 최저 19도, 최고 27도. 해산은 오전에는 흐리고 비 오다가 오후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최저 21도에서 최고 29도 되겠습니다. 강원도 오전에는 흐리다가 오후에 맑아지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원산은 최저 26도, 최고 35도 기록하겠습니다. 평강은 하루 종일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 22도, 최고 29도 되겠습니다. 함경북도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청진 최저 24도에서 최고 30도. 선봉 최저 24도, 최고 32도. 삼지연은 하루 종일 구름 많고 오전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16도, 최고 24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전에 구름 많겠습니다. 앞바다는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m 일겠습니다. 먼바다는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오후 모두 1에서 2m 되겠습니다. 서해는 하루 종일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오후 0.5에서 1.5m, 먼바다 오전 1에서 2m, 오후에는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접속 가능한 VOA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어제 실시된 대선에서 3연임에 성공했다고 베네수엘라 선거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그러나 야권의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르티아 후보는 개표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마두로 후보의 당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선거 당국은 마두로 대통령이 51.2%를 득표해 44.2%를 얻은 경쟁자인 곤살레스 후보를 누르고 3선 연임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번 선거가 투명했다고 주장하면서 베네수엘라 국민과 세계 앞에서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의 재선 대통령은 나 니콜라스 마두로 모로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와 안정, 정의가 있을 것이며 법을 위한 평화와 존경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곤살레스 후보는 투표 당일 출구조사 결과 자신이 70%가량의 지지를 얻는 것으로 조사됐었다면서 투표일에 규칙 위반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화해와 평화적 변화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우리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고 국민의 뜻이 존중될 때까지 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발표 결과가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지나 투표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유권자의 의지가 존중돼야 한다면서 자세한 투개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선거 과정의 투명성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이웃 나라인 콜롬비아와 칠레 정부는 이번 선거에 대한 검증과 독립적 조사를 촉구한 반면 온두라스와 볼리비아, 니카라과, 러시아, 중국 등은 마두로 대통령의 당선을 인정하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내 권위주의가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 비판자들을 감금하고 반대파에 횡포를 가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어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등지를 공격해 팔레스타인인 66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보건당국 등이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이날 이스라엘군이 남북 한 유니스 동쪽에 있는 알카라라, 알잔나, 바니 수하일라 마을 세 곳으로 탱크를 동원한 진격을 계속한 가운데 하루 사이 이 같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북부 가자시티와 인도주의 피난지역으로 설정된 알마와시 난민촌에도 공습을 가했다고 현지 주민들과 의료진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난민촌에 대한 공습이 있었다는 보도 내용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 중부, 브레이즈와 슈하다 지역 일부에도 민간인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가자지구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에 튀르키예가 개입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 집권 정의개발당 회의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이 같은 터무니없는 일들을 할 수 없도록 매우 강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튀르키예가 리비아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간 분쟁이 일어났었던 나고르노 카라바흐에서 군사 지원 등에 나섰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을 공식 방문 중인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2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베이징 갸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시 주석과의 회담 뒤 기자들에게 국제적 불안정이 커지고 있으며 중국은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대화 상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양국이 안정 유지와 평화 보장을 위해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탈리아 총리실은 멜로니 총리와 시 주석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 고조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시 주석은 멜로니 총리에게 두 나라 중국의 고대 실크로드 양단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협력 개방, 포용 상호학습과 이익이라는 실크로드 정신은 중국과 이탈리아가 공유하는 보배와 같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멜로니 총리는 28일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총리 취임 뒤 처음으로 이루어진 이번 방중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고 양국 협력을 재개하려는 의지의 표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멜로니 총리의 이번 중국 방문은 주요 7개국 중 유일하게 중국의 1대1로 구상에 가입했었던 이탈리아가 지난해 12월 이 구상에서 탈퇴를 선언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포크로우스크 인근에 대규모 공세를 가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군이 오늘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전황보고에서 이날 하루 포크로우스크 전선에서의 전투가 가장 치열했다며 총 52건의 러시아군 공세를 격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방부는 어제 성명에서 러시아군이 포크로우스크 동쪽 프로레스와 예우헤니우카를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